망쳐보 사진교실 이번 시간에는 망원 렌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44쪽입니다. 여기 보면 렌즈의 초점거리 3, 그래갖고 장초점거리 렌즈라고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이 책에도 설명이 돼 있는데 긴 렌즈들이 모두 실제로 망원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사진가들은 흔히 긴 렌즈를 모두 망원 렌즈 또는 망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고 이건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는 장초점 렌즈라는 말보다는 그냥 망원 렌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써있는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장초점거리 렌즈를 사용하면 표준 렌즈에 비해서 이미지의 비율이 커지고 화각은 좁아진다. 자, 무슨 얘기예요? 초점거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망원 렌즈, 장초점거리 렌즈는 어떻다고요? 화각은 좁고 멀리 있는 거 크게 찍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리에서 찍을 때 표준이나 광각보다 더 크게 찍을 수가 있고 화각은 좁다 대신에. 두 번째, 피사체에 가까이 더 다가가고 싶지 않거나 다가갈 수 없는 경우 장초점거리 렌즈가 유용하게 쓰인다. 이 장초점거리 렌즈, 즉 망원 렌즈는 어느 때 유용하게 쓰냐, 여기 설명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앞에는 강이에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저 강 건너에 누군가가 사고를 쳤어.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래서 내가 그걸 찍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표준 렌즈를 꽂았더니 요만하게 보였고 보이지도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강으로 수영해서 들어가갖고 서갖고 어떻게 찍어보려고 그럴까요? 그럴 때 망원 렌즈가 빛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거를 당겨서 찍을 때 망원 렌즈, 즉 장초점 거리 렌즈가 그 효용성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초점 렌즈, 즉 망원 렌즈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 원근감이라고 혹시 아시죠? 원근감, 여러분. 원근감이 뭔가요? 원근감이. 가까이 있는 물체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더 작아 보이고 또 점점 멀어질수록 더 작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원근감이라는데 원근감에서 압축감을 보여줘요. 얘는. 이게 말이 맞나? 압축감이라는 게요. 원근감에서 압축적인 묘사를 보여줘요.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어떠한 뭐 빌딩 숲이 쫙 있단 말이에요. 빌딩 숲이 양쪽으로 쫙 빌딩 숲이 있는데 그걸 어떠한 높은 곳에나 이 위치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표준 렌즈로 찍기보다는 망원 렌즈로 찍으면요 더 거대하게 그 빌딩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막 뒤에 빌딩하고 앞에 빌딩이 굉장히 막 붙어서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뭐 사진적으로 이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뒤에 빌딩이 앞에 빌딩처럼 더 붙어서 보여요. 그래갖고 굉장히 막 빌딩이 뭐라 그래야 돼? 거대하게 보인다 그랬고요. 굉장히 압축감을 줘요. 이 망원 렌즈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망원 렌즈는 피사계 심도가 얕아요. 피사계 심도가 얕다. 피사계 심도가 얕다. 즉 무슨 말이죠?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초점을 맞췄을 때 앞뒤에 초점 맞는 거리가 굉장히 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내가 내 여자친구 맞박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표준 렌즈로 찍기보다는 표준 렌즈보다 조금 망원인 100mm 내외의 망원으로 같은 조리개로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은 뒤에 아웃포커스 되는 것, 즉 피사체를 중심으로 뒤쪽이 초점이 안 맞는 현상을 우리는 사진적인 용어로 아웃포커스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런 렌즈들을 사용하게 되면 뒤에 백이 아웃포커스가 굉장히 화려하게 날아가요. 굉장히 더 이게 이쁘게 날아간다거나 더 흐리게 날아간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망원 렌즈일수록 피사계 심도가 얕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들 쓴다. 그러면 300mm로 찍으면 더 많이 날아가겠네요? 맞습니다. 같은 조리개일 때 300mm가 더 날아가긴 더 날아가지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찍어요? 그 다음에 왜 제가 100mm 내외의 렌즈, 즉 85mm, 100mm, 135mm 이 정도의 렌즈들을 왜 저는 그냥 보통 포트레이트 렌즈라 그러냐, 보통 프로들이 생각할 때 85mm급에서 100mm 정도, 요 두 개 정도의 가운데 화각을 갖는 거 85mm에서 100mm 정도의 100mm 렌즈들이 보통은 포트레이트 렌즈라고도 많이 명명을 해요. 그리고 메이커에서도 거의 뭐 인물 사진용으로 찍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 안에 있는 날개도 보통 7장에서 9장 정도로 만들어요. 그 이유는
아웃포커스가 될 때 백에 날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원형 조리개라 그러는데 그걸로 해줄수록 좀 더 이쁘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85mm, 100mm급은 포트레이트 전용 렌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긴 렌즈, 여기 책에 보면은, 물론 긴 렌즈들은 단점도 갖고 있고, 렌즈가 길어질수록 그 단점도 더욱 두드러진다. 자, 단점은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표준 렌즈에 비해서 장초점 거리 렌즈들은 더 무겁고 크고 특히 넓은 조리개를 가진 망원 렌즈들은 가격도 매우 비싼 편이다. 상대적으로 피사기 심도가 얕기 때문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긴 렌즈들은 피사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렌즈의 움직임도 확대시키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찍기 어렵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피사계 심도가 얕다는 것이 인물 촬영을 찍을 때 아웃포커스를 시키기 위해 너무너무나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피사계 심도가 얕은 장초점 렌즈들은 초점을 맞출 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초점이 어떻게 해요? 나갈 확률이 크고 좀 불안하다라는 거는 좀 이제 렌즈 성능이 안 좋을 때 얘기고 그런 초점을 맞추기에 조금 힘이 든다. 이게 좋겠네요. 그리고 초점을 더 정밀하게 맞춰야 되는 세밀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렌즈들이 100mm급까지는 표준 렌즈만 해요. 표준 렌즈보다 조금 길고 좀 더 길은데 뭐 300mm급 뭐 이렇게 그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게 단점으로 올 수 있어요. 굉장히 크죠. 이렇게 들고 찍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mm급 망원 렌즈만 돼도 화각이 12도이다 보니까 이 장초점 거리 렌즈, 즉 망원 렌즈들은 화각이 좁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조그만 미세한 흔들림만 있어도 화각이 좁은 관계는 이 흔들리는 폭이 굉장히 사진적으로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찍어야 된다. 자, 망원 렌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장초점 거리 렌즈, 망원 렌즈는 어떻다? 피사계 심도가 얕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물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피사계 심도가 얕은 관계로 아웃포커스가 표준 렌즈에 비해서 이쁘게 날아가고 그 효과를 더욱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각이 좁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크게 찍을 수가 있다. 화각이 또 하나 좁기 때문에 흔들림에서 굉장히 유의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피사계 심도가 얕은 게 아웃포커스 킬 때는 유리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다. 근데 요즘은 다 AF 시대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크게 뭐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 교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망원 렌즈급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렌즈들은 그냥 100mm 내외, 즉 100mm 정도를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100mm, 200mm 이렇게 단일 렌즈로 갈 때는 50mm, 100mm, 200mm 이렇게 배수 단위로 사시는 게 사실은 선택할 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135mm 렌즈라는 게 있어요. 그 렌즈는 이것도 쓸 수가 있고 저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레이트용으로 쓸 수도 있고 200mm도 어느 정도 앞으로 한 발짝 가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망원 렌즈 초심 입문용으로 135mm 렌즈들을 사실은 많이들 추천들을 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하나가 몇 개를 커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왕초보 사진 교실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망원 쪽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레이트를 찍고 싶다 그러면 85mm나 100mm급 렌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줌 렌즈들을 80에 200급 줌 렌즈들을 많이 사시죠. 하지만 망원 렌즈에서는요, 보통 색수차가 발생을 합니다. 색수차라는 건 이제 송보의 사진 강좌에서 색수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셔갖고, 색수차는 뭐 조리개를 조이고 이런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그거는 뭐, 다른 구면수차나 이런 거 조리개를 주면 개선이 되는데, 색수차는 색수차를 보정한 렌즈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할 때 망원 렌즈, 특히 줌 렌즈, 망원 줌 렌즈에서는 색수차가 보정된 ED 렌즈나 L 렌즈급으로 사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봅니다. 망원 렌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